안녕하세요. 청취자분께서 정말 흥미로운 최신 AI 소식들을 보내주셨어요. 저희가 주말 동안 이건 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네, 저도 보면서 와, 이거 진짜 흥미롭다 싶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는 AI 뉴스들이 단순히 그냥 개별적인 게 아니라 큰 그림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특히 투자 관점에서요. 이걸 좀 짚게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녹음 날짜가 2025년 9월 28일이고요. 저희가 다룰 소식들은 한국 시간으로 9월 29일 새벽 6시 48분까지, 그러니까 지난 24시간 동안 미국에서 나온 따끈따끈한 내용들입니다. 네, 최신사 소식들이죠. 주말이라 미국 증시는 쉬었으니까요. 뭐 주가 변동률 같은 건 오늘은 빼고 이야기할게요. 저희 목표는 이겁니다. 복잡한 기술 뉴스, 그 속에서 핵심을 딱 뽑아서 AI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투자 아이디어까지 얻어가실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게 그냥 하나하나 보면 그냥 또 뭐 나왔네 싶은데 묶어서 보면 진짜 큰 흐름이 보이거든요. AI 생태계 전체가 뭐랄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신호탄 같아요. 생태계 전체 업그레이드 신호탄. 좋은 표현이네요. 그 큰 흐름을 따라가 보죠. 그럼 본격적인 AI 이야기 전에 잠깐 시장 배경, 거시경제 상황부터 짚어볼까요? 네, 그게 좋겠네요. 월스트리트 저널 9월 27일자 기사를 보니까요. 미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이거 여전히 시장에서 주목은 하는데 이걸로 고용 둔화 같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까 하는 좀 신중한 시각도 꽤 있더라고요. 그렇죠. 기대감은 있는데 현실적인 문제 해결은 좀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달러는 계속 강세인데 위험 자산 선호는 살짝 주춤하고 약간 방향이 좀 엇갈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기술주 투자 심리에도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 그럼요. 아무래도 거시경제가 불안하면 투자 심리도 위축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재밌는 건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AI 분야는 오히려 투자의 방향성이 좀 더 명확해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오늘 저희가 다룬 뉴스들을 쭉 보면요. 핵심은 이거예요. AI 생태계를 이루는 세 축. 그러니까 첫째는 기반 시설, 뭐 데이터 센터 짓고 AI 모델 만들고 하는 거요. 둘째는 이걸 퍼뜨리는 플랫폼이나 서비스, API나 소프트웨어 같은 거요. 마지막은 우리 소비자들이 직접 만나는 기기나 앱. 이 세 가지 영역이 다 같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진화하고 있다는 거죠. 기반 시설, 플랫폼, 그리고 소비자 접점. 이 세 개가 다 같이요?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좋은 비유가 있는데요. 전력 시스템 생각하시면 편해요. 전력 시스템이요? 네. 그럼 거대한 발전소에서 엄청난 컴퓨팅 파워를 만들어내잖아요. 이게 바로 대규모 데이터 센터나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이에요. 그리고 그 전기를 배전망을 통해 필요한 곳으로 보내주죠. 이게 클라우드 플랫폼이나 API 같은 역할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집에서 가전제품 쓰잖아요. 이게 AI 기반 서비스나 스마트폰 같은 우리 주변의 기기들이고요. 아하, 발전소, 배전망, 가전제품. 네네. 오늘 나온 뉴스들이 바로 이 AI 발전소, AI 배전망, AI 가전제품, 이 모든 단계가 한층 더 강해지고 또 서로 더 촘촘하게 연결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와, 그 비유 정말 귀에 쏙 들어오네요. 발전소만 열심히 지어도 배전망이 부실하거나 쓸만한 가전제품이 없으면 소용없는데 이 모든 게 같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군요. 정합합니다. 바로 그거죠. 그럼 이 세 단계의 동시 진화라는 관점에서 투자자들은 특히 어떤 키워드를 좀 눈여겨봐야 할까요? 네, 그 발전소, 배전망, 가전제품 비율을 딱 기억하시고 세 가지 키워드를 보시면 됩니다. 첫째, 플랫폼과 디바이스의 융합 가속화. 이건 특히 애플 움직임을 보면 딱 보여요. 네, 애플. 둘째, 국가 단위의 AI 인프라 투자 본격화. 이건 오픈 AI와 UAE 협력 사례가 대표적이고요. 마지막 셋째는 AI 가치사슬 전반으로 투자 시각을 넓히자. 그러니까 기존의 M7, 매그니피센트 7 이런 소수 빅테크 중심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AI 관련주 그룹, 새로운 바스켓을 찾으려는 움직임이죠. 이 세 가지가 오늘 저희가 자세히 볼 내용입니다. 플랫폼 디바이스 융합, 국가 단위 투자, 새로운 주식 바스켓.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키워드, 국가 단위 투자 관련 소식부터 가볼까요? 로이터 통신이 미국 현지 시간으로 9월 27일에 보도했는데요. 아랍에미리트 UAE 대통령하고 오픈 AI의 샘 알트먼 CEO가 만났다는 소식이에요. 그냥 만난 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AI 협력을 논의했다. 이 점이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이 만남은요, AI 발전소, 그러니까 거대 AI 모델을 만들고 돌리는 데 필요한 자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이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입니다. 방식 자체가 바뀐다. 네. 단순히 기업끼리 기술 제휴하고 이런 수준을 넘어서요, 국가가 가진 막대한 자본력, 그리고 인프라 있잖아요. 이게 AI 모델 개발하고 확산하는데 직접 들어오는 거죠. 아, 생각해보세요. UAE 같은 나라는 엄청난 국부펀드도 있고 국영 에너지 기업, 통신 인프라 다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오픈 AI의 최첨단 모델 개발 능력이 딱 결합된다. 이건 그냥 모델 쓰는 걸 넘어서 아예 자체적으로 대규모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짓거나 안정적인 전력 공급망을 확보하거나 심지어 관련된 반도체 공급망에 투자하는 것까지 이어질 수 있는 뭐랄까 정말 거대한 파트너십이 되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단순히 소프트웨어 협력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 전력, 반도체, 이 하드웨어 인프라 전체를 아우르는 국가급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AI 기술이 이제 뭐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니까요. 국가가 직접 큰 손 투자자로 나서는 흐름이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발전소 규모 자체가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이야, 발전소 규모가 달라진다. 어마어마한데요. 네, 필요한 컴퓨팅 파워나 데이터 규모가 너무 커지니까 이제 개별 기업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주요 수요처이면서 동시에 핵심 투자 파트너가 되는 이 흐름은 앞으로 글로벌 AI 경쟁 구도에도 엄청난 영향을 줄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AI 발전소를 뒷받침하는 여러 인프라 산업에도 장기적으로는 성장 기회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국가 차원의 큰 그림 잘 봤고요. 그럼 이번에는 우리한테 좀 더 가까운 영역으로 가볼까요? AI 가전제품 쪽이요. 애플 소식입니다. IT 매체 더버지가 9월 28일자로 보도했는데 애플 내부에서 베리타스라는 코드명으로 차세대 시리 기능을 테스트 중이랍니다. 이게 그냥 성능 좀 좋아지는 수준이 아니라 꽤 큰 변화를 예고하는 것 같다고 드러내요. 네, 이 소식은 AI 가전제품,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쓰는 기기에서 AI를 어떻게 경험하게 될지 여기에 대한 중요한 힌트죠. 핵심은 그거예요. 기존의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명령하면 응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요. 아, 명령 응답 방식에서 벗어난다. 네, 지금까지 시리는 우리가 오늘 날씨 어때 물어보면 대답해주는 약간 수동적이었잖아요. 근데 이 베리타스가 목표하는 건 사용자의 상황이나 맥락을 얘가 먼저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 올 것 같은데 우산 챙기셔야겠어요. 이런 식으로 능동적으로 정보를 주거나 필요한 기능을 제안하는 거죠. 이걸 프로액티브 AI 비서라고 하더라고요. 와, 내가 묻기 전에 먼저 알아서 챙겨주는 비서라니. 이건 정말 AI가 일상 속으로 훅 들어오는 느낌인데요. 그냥 말귀 잘 알아듣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애플이 이걸 정말 잘 만들어낸다면 아이폰 쓰는 분들, 워치 쓰는 분들, 뭐 에어팟 쓰는 분들 이 사용자 경험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애플 생태계에 더 오래 머물게 되고 더 많은 기능을 쓰게 만들겠죠? 이게 바로 강력한 락인 효과거든요. 특히 애플이 늘 강조하는 게 프라이버시잖아요. 맞아요. 프라이버시. 개인정보를 밖으로 안 보내고 기기 자체에서 처리하는 온디바이스 AI 기술이랑 이 프로액티브 기능을 잘 합치면 편리함도 잡고 프라이버시 보호도 잡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죠. 이건 경쟁사들하고 확실히 다른 점이 될 수 있고요. 온디바이스 AI랑 프로액티브 기능의 결합. 야, 이거 정말 애플다운 발상인데요. 사용자 일상에는 더 깊이 들어가면서도 프라이버시 걱정은 줄여준다. 이게 성공하면 애플 가전제품들의 매력이 엄청나게 커지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럼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새로운 주식 바스켓. 블룸버그가 9월 28일 기사에서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한때 시장을 이끌었던 매그니피션트 7, M7 시대는 이제 좀 저물고 AI 시대의 새로운 주도주 그룹을 찾아야 한다. 이런 논의가 월가에서 활발하다는 거예요. 네, 이 논의는 결국 AI 생태계 전체를 봐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발전소, 배전망, 가전제품, 이 모든 걸요. 아, 물론 M7 같은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이 AI 혁신의 중심이었던 건 맞아요. 근데 이제는 그 뒤에서 AI를 실제로 돌아가게 만드는 숨은 조력자들, 이 기업들의 가치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숨은 조력자들이요. 예를 들면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AI 연산에 필요한 엄청난 전기를 공급하는 전력회사나 에너지 기업들, 아니면 데이터 센터 열시키는 냉각 솔루션 기업들, 또 특정 산업, 뭐 의료나 금융, 제조 이런 데 특화된 AI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들,
혹은 AI 데이터 처리용 네트워크 장비나 특수 반도체 만드는 기업들, 이런 곳들이 새로운 바스켓 후보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M7 같은 아주 큰 플랫폼 회사들 말고도 AI라는 이 거대한 시스템을 돌리는데 꼭 필요한 인프라나 부품, 아니면 아주 특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들까지 봐야 한다는 거군요. 아까 오픈 AI랑 UAE 협력 얘기처럼 국가 단위로 발전소를 막 짓게 되면 당연히 거기 들어가는 전기나 부품, 회사들도 중요해질 테니까요. 이게 다 이어지네요. 바로 그겁니다. 딱 연결되죠. 투자 관점에서 보면요. 이렇게 AI 가치사들 전체를 보고 바스켓을 만드는 전략은 장점이 있어요. 특정 M7 주식에 너무 쏠리는 리스크를 좀 분산할 수 있고요. 네, 분산 효과. 그리고 동시에 아직 시장 주목은 덜 받았지만 이 생태계 안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클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 그러니까 새로운 알파를 찾을 기회도 생기는 거죠. AI라는 큰 흐름에 투자하면서도 그 혜택이 퍼져나가는 다양한 영역으로 포트폴리오를 넓히는 전략인 셈입니다. 리스크 분산과 새로운 기회 탐색, 투자자 입장에선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분석한 플랫폼 디바이스 융합, 국가 단위 투자, 새로운 바스켓, 이 세 키워드를 바탕으로 좀 더 구체적인 투자 아이디어를 정리해 볼까요? 먼저 애플, AAPL부터요. 차세대 시리, 그 베리타스 테스트 소식은 말씀하신 대로 음성 플러스 온디바이스 AI라는 방향성을 보여주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죠. 네네. 이게 잘 되면 사용자들은 더 똑똑해진 시리 쓰려고 새 아이폰이나 워치로 기꺼이 바꿀 수 있고, 기기 교체 수요 촉진, 또 애플의 서비스 매출도 같이 늘어나는 서비스 매출 증대, 이른바 듀얼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듀얼 모멘텀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리고 아까 오픈 AI UAE 사례에서 봤듯이 국가 단위의 대규모 투자는 오픈 AI 관련 밸류체인 전체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오픈 AI 자체나 파트너인 마이크로소프트만 볼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밸류체인 전체. AI 발전소, 즉 데이터 센터를 짓고 운영하는 데 꼭 필요한 핵심 요소들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성능 서버, 효율적인 냉각 시스템, 안정적인 전력 공급 장치, 변환 장치 같은 거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각종 부품들, 특히 HBM 같은 고대역폭 메모리 만드는 기업들이죠. 아, HBM 포함해서요. 네, 특히 이런 국가급 프로젝트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몇 년간 계속될 수 있는 장기적인 설비 투자, 즉 캐펙스 사이클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꾸준히 있을 거라는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가시성이 높아지는 거죠. 국가 단위 투자가 장기 캐펙스 사이클을 이끌고 이게 관련 인프라 기업들한테 계속 수혜를 줄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글로벌 AI 흐름을 지켜보는 한국 투자자들은 뭘 특히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한국 시장 관점에서도 중요한 포인트들이 몇 개 있습니다. 첫째는 역시 데이터 센터 인프라 관련 기업들이에요. 데이터 센터 인프라. 글로벌 빅테크들이 AI 발전소 짓는데 돈을 쏟아붓기 시작하면 국내에 있는 우수한 전력 설비 회사나 혁신적인 냉각 솔루션 가진 회사, 서버랭 만드는 회사들한테 직접적으로 수주가 늘거나 해외 설치 수요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의 장기적인 캐펙스 추세나 수주 현황을 잘 봐야겠죠. 국내 데이터 센터 인프라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과 수혜 가능성. 네, 첫 번째 포인트 잘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뭐니 해도 AI 반도체 및 관련 부품 분야죠. 한국 기업들이 세계 최고 수준인 HBM이나 첨단 패키징 기술을 AI 발전소 성능에 직결되는 핵심 요소라서 계속 중요할 거고요. 그렇죠. HBM, 패키징. 여기에 더해서 아까 애플 시리 사례처럼 AI 기능이 스마트폰, 자동차, 가전제품 같은 엣지 기기 자체에 들어가는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면요. 관련해서 전력은 적게 먹으면서 성능은 좋은 반도체나 센서, 부품 수요가 새로 생길 수 있어요. 이건 기존 HBM 중심 성장에 더해서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엣지 AI 확산이 한국 반도체 생태계에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HBM 같은 고성능 메모리도 중요하지만 엣지 AI 확산으로 인한 새로운 반도체 부품 수요까지 봐야 한다. 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세 번째는 플랫폼 및 컨텐츠 영역입니다. 애플 시리가 더 똑똑해지고 음성 인터페이스가 중요해진다면 이건 국내의 여러 앱 개발사나 컨텐츠 회사들한테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아, 앱이나 컨텐츠 회사들한테요? 네. 사용자들이 점점 키보드나 터치 대신 음성으로 정보를 얻고 서비스를 쓰는 데 익숙해질수록
말로 했을 때 정말 편하고 직관적인 음성 사용자 경험, 보이스 UX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경쟁력을 갖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음성 명령만으로 쇼핑 주문을 끝내거나 나한테 딱 맞는 컨텐츠를 추천받는 경험. 이걸 얼마나 잘 만드느냐가 중요해지겠죠. 그렇군요. 음성이라는 새로운 인터페이스에서 혁신적인 경험을 주는 국내 기업들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럼 청취자분들을 위해 오늘 나온 핵심 체크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째, 데이터 센터 전력, 냉각 솔루션 같은 인프라 기업들의 장기 투자 추세와 글로벌 수주 동향을 보자. 둘째, HBM 첨단 패키징 경쟁력과 더불어 엣지온 디바이스 AI 시장 성장에 따른 새로운 반도체 부품 수요 가능성을 확인하자. 셋째, 음성 인터페이스를 잘 활용해서 혁신적인 사용자 경험을 주는 국내 앱이나 콘텐츠 플랫폼의 성공 사례를 찾아보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단기적인 뉴스 하나하나에 너무 흔들리기보다는 오늘 저희가 얘기 나눈 것처럼 AI 생태계 전체의 구조적인 변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한국 기업들이 어디서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이걸 연결해서 보는 시각인 것 같아요. 발전소부터 가전제품까지 다 봐야죠. 맞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좀 깊게 파고들어 봤는데요. 결론은 AI 생태계가 정말 발전소, 배전망, 가전제품 이 모든 단계에서 동시에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건 단순히 기술 발전이 아니라 투자 지형 자체를 바꾸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얘기 나눈 것 외에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던져보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네, 어떤 질문이신가요? 이렇게 AI가 우리 일상이나 업무 환경에 점점 더 깊숙이 들어올 때 우리는 그냥 더 편리해지고 효율적으로 되는 걸로 끝날까요? 아니면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 소통하는 방식, 더 나아가서 사회 구조 자체에 뭔가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예를 들어 AI 비서가 내 스케줄 관리뿐 아니라 내 감정 상태까지 읽고 조언해주는 시대가 온다면 인간관계는 또 어떻게 바뀔까요? 기술 발전 속도만큼이나 그 기술이 가져올 사회적, 문화적 파장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보는 게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와, 기술 너머의 사회적, 문화적 변화까지 생각해보라. 정말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분석이 청취자 여러분의 생각을 넓히고 이 복잡한 AI 세상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